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은 같이 십전대보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쌍화탕하고 같이 제일 잘 알려진 처방 중에 하나일 거고, 옛날 드라마를 보시면 십전대보탕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좋은 보약 중에 하나였던 걸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방의차에서는 쌍화탕과 십전대보탕을 베이스로 한방청하고 한방차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쌍화청, 십전대보청 있어요 말씀드리면 뭐가 더 좋아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 말은 쌍화탕하고 십전대보탕 중에 뭐가 나한테 더 잘 맞는지,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한약은 저에게는 쌍화탕이 맞지만 다른 분에게는 십전대보탕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개인 처방이기 때문에, 개인 맞춤 처방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흔하니까 한국인으로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십전대보탕에 어떤 약재가 들어가고 뭐가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과연 십전대보탕이 나하고 맞는지, 우리 남편하고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한방은 아주 쉽게 음과 양으로 많이 나누죠. 그래서 음기, 양기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좀 정의를 내려 볼 테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기하면 여자를 의미하는 게 많고요. 양기하면 남자를 상징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음기를 올리고 양기를 올리면 음양을 둘 다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미죠. 그리고 한방에서는 조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기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양기가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거, 그걸 우리는 태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밸런스가 맞아야지, 어느 부위는 너무 튼튼한데 어느 부위는 허약하고 그러면 좋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한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십전대보탕은 그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데 아주 최적화된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양기에 도움이 되는, 남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으로 갈게요. 남자분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기운을 올린다라는 말이 맞지만, 그 기운을 올리는 처방이 뭔지 사군자탕이라고 하는데요. 주 구성은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군자탕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빨간색은 사과, 노란색은 바나나, 이런 식으로 그냥 1차적으로 구분을 한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럼 인삼 한번 봅시다. 인삼은 뭐 한국게 제일 좋죠. 고려인삼이라 하고요. 이제 말라진 이런 건삼 같은 경우도 뇌두가 다 잘라서 나오고 있어요. 인삼은 기운을 올리는데 제일 잘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소화기를 올리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 드시면 좋고요. 더운 계절에 인삼으로 들어간 거 뭐 먹는다 그러면 날도 더운데 인삼 먹고 기운이 나가지고 열이 나면 어떡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데, 인삼은 체온을 올리는 데도 도움은 되지만 그거보다는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싸는 게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인삼은 소화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은 백출인데, 백출은 전형적인 한약방 향이에요. 옛날 한약방이나 한의원에 문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향 중에 하나가 백출 향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다 한 번쯤 맡아봤을 그런 약재고요. 백출은 수분 대사를 잘 잡아주는데 소화기를 뽀송뽀송하게 해서 소화기 운동이 잘 되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나거나 했을 때 백출을 예전에 끓여 드시면 설사가 잘 잡히기도 했죠. 백복령은 보시면 약간 분필 같잖아요, 느낌이. 이거는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기 때문에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다이어트 차로도 좀
쓰이기도 합니다. 건강차 같은 책들을 보면 뜨거운 물에 백봉령을 넣고 꿀 정도 넣어 드셔도 이걸 마시면 맛은 아무 맛도 안 나요. 물맛만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괜찮고요. 또 하나는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배우신 분들은 백봉령은 아실 거예요. 백봉령 분말로 천연팩을 하거나 뭐 화장품이나 비누에 쓰면 미백비누, 미백화장품이 되거든요. 그리고 백봉령 가루 내서 꿀하고 얼굴에 바르면 기미 같은 거 많이 누그러지기 때문에 미백 효과에 좋아서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약재 중에 하나죠. 감초는 약방의 감초 너무 흔하잖아요. 다들 그냥 한 번쯤 맛도 보고 하셨을 텐데 한국에서는 감초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중국산 감초가 좋고요. 좀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나는 약재이고, 그리고 감초는 약간 판무파탈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렇게 생감초를 끓여 드시면 몸에 있는 열을 꺼주니까 좋고, 얘를 구우면 자감초라고 해서 성질이 확 바뀝니다. 체온을 또 따뜻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감초를 드시느냐 구워 드시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아주 반대의 판무파탈의 약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 감초 먹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막 끓여 드시고 이러는 거 조금은 조심해 주셨으면. 너무 흔하니까 아무렇게나 쓸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약재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인삼, 백출, 백봉령, 감초로 이루어진 처방이 기운을 올려주고 남자에게 좋은 사군자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십전대보탕이라는 처방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에게 좋은 기운을 올리게 하는 사군자탕 봤고요. 이번에는 음기에 좋은, 여자에게 좋은, 아주 정확히 말하면 혈이 생기게 하는데 좋은 처방 사물탕 한번 볼게요. 사물탕은 쌍화탕 제가 설명할 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들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사물탕 역시 4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 당귀는 당귀신, 당귀미로 나눠져 가지고 혈이 잘 생기게 하고 혈이 잘 움직이게 하는데 그걸 활혈, 조혈이라고, 조혈, 활혈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어찌 됐든 그냥 당귀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이 생기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청궁은 향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약재 향이 납니다. 저는 이게 맡을 때마다 헤이즐넛 향이 나기 때문에, 달콤한 헤이즐넛 향이 나서 되게 인상적이고,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청궁을 복주머니 같은 데 넣어 가지고 방향제로도 사용하고 계세요. 차에 아주 은은한 좋은 향이 납니다. 백작약은 한박꽃의 뿌리인데 아주 단단하고요. 뭉친 근육 풀어주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작약 들어가고요. 그리고 숙지황은 생지황이라는 약재를 찌고 말리고 9번을 하면 이렇게 구중구포라고 해서 숙지황이 생기고요. 요거를 드시면, 이거는 한방의 대표적인 철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빈혈기가 있거나 뭐 출산 직후라든가 이럴 때는 숙지황이 들어가는 약재를 많이 드시게 되죠.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 혈이 생기게 해주는데 좋은 처방인 사물탕과 기운을 올려주는데 좋은 사군자탕이 들어가는 게 십전대보탕입니다. 기운도 올리고 혈도 생기게 하니까 기혈쌍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거를 기혈쌍보에 도움이 되는, 여기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팔물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포 기능을 도와주는 황기, 우리 여름에 삼계탕에도 많이 먹고, 또 잘 때 땀을 흘리는 걸 도환이라고 해서, 도둑도 땀 한자를 써서 낮에 흘리는 땀은 괜찮은데 밤에 아이들이 자면서 땀 많이 흘리는 거 좋진 않거든요. 기운을 많이 떨어뜨리니까 그때 황기를 많이 끓여 드시고 또 많이 좋아요. 그렇게 드시면, 땀 흘리거나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여름에 황기차 같은 거 드시면, 황기하고 또 육개, 시나몬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육개 역시 체온을 좀 올려주는 효과가 있죠. 소화기를 건강하게 해주고요. 이런 사군자탕에 인삼, 백출, 백봉령, 감초, 그리고 사물탕,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 여기에 황기와 육개까지 들어가고, 우리가 잘 아는 생강, 생강은 그런 약재, 이런 약재들의 어떤 독성 물질을 잡아주는 데도 좋고요. 체온을 올리는 것도 있죠. 그리고 대추도 보기제 역할도 하고, 또 이 약들을 조화시켜서
우리가 대부분 보약을 지을 때 강삼조이, 뭐 생강 3쪽, 대추 2쪽 뭐 이런 식으로도 옛날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총 이런 12가지 약재가 들어가는 게 십전대보탕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이것만 보셔도 기운 올리는 처방도 들어가지, 혈을 채우는 처방도 들어가지, 그리고 약재를 조화롭게 하는 생강대추에 세포에도 좋은 황기랑 육기 들어가지. 말 그대로 완벽한 처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전대보탕이라는 표현이 10개의 완전한 약재로 몸을 크게 보한다 라고 해서 십전대보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이 처방이라는 뜻이에요. 십전대보탕은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운도 없고 혈액도 부족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할 때 드시면 좋은 처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십전대보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은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쌍화탕하고 십전대보탕하고 뭐가 더 좋아요? 라는 질문 제가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쌍화탕, 십전대보탕이 있으면 십전대보탕 안에 쌍화탕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너 들어있다. 이런 표현처럼 한번 약재로 한번 보시죠. 쌍화탕 우선 볼게요. 쌍화탕에는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이라고 혈을 채워주는 이 사물탕에 황기, 육개, 생강, 대추 이렇게 8가지가 들어가요. 십전대보탕이 12개 약재 중에 8가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감초까지 해서 9가지가 들어간 게 쌍화탕이고요. 이 12가지가 모두 십전대보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십전대보탕 안에는 기운을 올려주는 사군자, 혈을 채워주는 사물탕, 그리고 황기, 육개, 생강, 대추 들어가고요. 쌍화탕에는 혈을 채워주는 사물탕, 감초, 황기, 육개, 생강, 대조가 들어가죠. 십전대보탕 안에 쌍화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화탕은 저번 영상에서 근육을 풀어주는데 좋고 혈을 채우는데 좋고 그리고 뭐 쌍음양이 화합할 때 좋다 이런 표현 했었잖아요. 십전대보탕 안에는 쌍화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나 경직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쌍화탕이 더 맞으실 거고, 나는 그것도 있는데 기운도 좀 없고 그래서 기운도 없고 혈도 부족하고 보약이 먹고 싶은데 딱히 무슨 질환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식이라면 십전대보탕이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 십전대보탕과 쌍화탕은 별개의 처방이 아니고요. 십전대보탕 안에 쌍화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쌍화탕, 십전대보탕 흔하게 보시지만 뭐가 더 잘 맞는지 판단하기 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십전대보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삼이라는 약재, 고가의 약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쌍화탕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근데 뭐 비싸서 좋고 싸서 나쁜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내가 불편한 상황과 어떤 처방이 더 맞는지를 기억하신다면 판단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십전대보탕이나 쌍화탕을 베이스로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당이 첨가된 한방청, 그리고 당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런 진한 약차를 같이 제작하고 있으니까 혹시 맛이 궁금하시거나 드셔보시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혹은 네이버 한방일제 치시면 저희 쇼핑몰 있거든요. 거기서 제품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실 만한 처방, 더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